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쏴대는 탄도미사일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정치적인 견해와 무관심하게 지침 폐지에 대한 호평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한 탄도탄의 대응은 지침 폐지 이전부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현무 투비만 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거의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보면 한국형 항모 도입을 위한 F-35B의 도입 시에 북한의 지하 경도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가 탑재가 되므로 이거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국형 항모의 도입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이유로 되는 사실을 분석해보면 맞습니다. F-35B는 벙커 버스터를 탑재할 순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비싼 F-35B가 벙커 버스터를 탑재해야 될까요? 비싼 미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자체 생산한 현무 투비만 하더라도 북한 저격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벙커 버스터에 지대기 타격력에 대한 지대지 탄도탄의 성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한국 공군이 도입해서 사용하는 벙커 버스터 폭탄은 GBU-28입니다. 그 유명한 8인치 포신을 잘라서 자유낙하 운동 에너지로 관통력을 극대화한 폭탄이죠. 중량은 무려 4,700파운드. 쉽게 말해 2.1톤이 넘는 중량으로 항공 투하 시에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기지에서 폭발하는 폭탄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지하 갱도 기지 같은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폭탄이에요. 하지만 북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현무4의 재원은 탄두 중량이 2.5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유낙하하는 GBU-28보다 더 무겁죠. 하지만 단순히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자유낙하하는 폭탄에 비해서 음속의 몇 배의 속도로 낙하하는 운동에너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하시설 관통 능력은 180m 정도로 추정되죠. 거기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서 경계 경보가 발령된 시점에서는 항공기의 이륙 시간쯤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명중만 하면 북한의 어떠한 지하 목표물도 무력화가 돼요. 명중률은요, CP, 즉 타격 오차 범위가 10m 이내니까 그냥 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유 숫자는요?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뭐 하나 만들면 트럭에 매달고 개 끌고 다니시 광고하지 않아요. 주변국들을 쓸데없이 자극할 수 있거든요. 무기라는 건 미사일밖에 없어서 미사일 위력을 강조해야 하는 북한과는 달리 쓸데없이 힘자랑하다가 국제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일부러 우리가 자초할 리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숫자를 축소해서 홍보하는 실정이에요. 기존의 단거리 탄도탄은 다른 조직에 이관할 정도로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걸 우려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보다 사용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수적인 부분은 많다는 게 중론이에요. 북한보다 좋고 많은 탄도미사일을 가지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한국군이 뭐가 아쉬워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폐지하려고 할까요? 주적을 북한만 놓고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향후 미래 주적을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주변국으로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보면 탄두 중량이 약 500kg이에요. 지하 갱도 파괴가 아닌 전술 목표를 타격하는데 적합한 중량으로 볼 수 있는 화력이에요. 한국의 현무4의 경우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이 2.5톤인데 이 탄두 중량을 1톤 또는 이스칸데르처럼 500kg으로 줄일 경우 그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800km 사거리의 탄두 중량을 5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사거리가 5배가 늘어난다면 4000km가 될 겁니다. 서울에서 반경 1500km면 중국의 대부분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사거리에 들어오고 4000km면 중국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범위가 들어오게 되죠. 중국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분쟁이 발생해서 국제법상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인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국 역시도 중국의 주요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등을 타격하지 말자는 법이 없으니까요. 중국보다는 친미 성향인 한국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전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향후 전략 운용에 많은 제한 요소를 작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 수시로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의 H-6 폭격기가 또 들어올 경우에 동진하에 미사일 한 방 시험 발사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비싼 무기를 물에 빠뜨려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문제는 대상이 중국만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중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는 건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오차 범위 10m 이내의 정밀 무기로 말이죠. 전역이 요새화되어 있는 북한이나 넓은 국토에 저렴한 무기로 뿌려져 있는 중국하고는 달리 일본은 한정된 병력이 고가의 무기로 배치되어 있고 비교적 많이 공개된 군사정보의 특성상 중국과 북한 대비 탄도탄의 타격에 취약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탄도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이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 사드 등이 있지만 이게 100% 요격을 할까요? 특히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수는 일본의 방공 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요 근래 스타로 등극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비교적 저속으로 비행하는 하마스의 로켓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2발씩 미사일을 날렸다는데요.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어디로 날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요격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대답은 태권부이랑 마징가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비슷한 질문이라 대답할 필요도 사실도 없었는데 결론은 그냥 방어 측이 이긴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른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요. 상륙 저지를 위한 고가의 수상함과 항공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공기지가 탄도미사일로 만약에 무력화된다면 적지 않은 방공 전력이 초기 탄도미사일로 전력을 소모하게 되면 과연 한국의 상륙병력에 대해서 일본군이 어느 정도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게 되나요? 물론 전면전이라는 쓸데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런 걱정으로 일본이 그렇게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증강에 반대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정작 일본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해군력은 초보 수준인 전순 전략 무기라기보다는 테러 무기에 가까운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는 톱 클래스의 육상 전력을 보유하고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을 더 걱정해야 될 것 같네요. 한번 한국이 빡치면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한 번만으로도 일본은 뜨끔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가상전쟁 시나리오가 소설이나 밀리터리 전문가들에게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량의 현무 탄도미사일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능력자분들 댓글로 시나리오 동영상 공동작업 한번 해볼까요?